서재원, 김강준, 김종민, 장인예. 리딩 온 라이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선 제가 지난주에 급한 미팅 일정이 잡혀서 조금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회식 한번 쏘는 걸로.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오늘 시간을 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식하려면 또 저희 멋지게 촬영 한번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근데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 답사 다니시다 보면 좀 세상이 좀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푸릇푸릇하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대학교 인근 상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 상권 정말 좋죠. 저는 아직도 대학 생활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대학로 상권에 이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상권을 보려고 할까요? 한때 아주 핫한 상권이었지만 다시 한번 좀 전성기를 향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권. 오늘은 연세대 신촌 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60초 브리핑 장인의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가 2014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구간이 올해 2025년 1월 1일부로 전면 해제돼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신촌 상권의 해제와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시범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용한 결과 연세로 상권의 매출은 약 22% 이상 증가했고 이동 인구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차량의 통제로 인해 주변의 도로 정체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서울시는 해제 전후 교통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중심 도시의 안녕하세요. 먼슬리 업데이트 김강준입니다. 6월 먼슬리 업데이트. 오늘은 신촌 상권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 도시문화 정책 전문가 서재원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신촌은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로 알려져 왔죠. 근데 최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촌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나면서 대표적인 어떤 대학가 중심의 상권으로 발전을 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창작자들이 카페나 공유 공간에서 독립적인 예술 활동, 예컨대 소규모 전시, 라이브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정체성이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교수님, 신촌 상권의 최근 변화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청년 창작자와 소규모 문화 기획자들의 유입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에서 청년 예술인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예술 작업 공간이나 실험 무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해제입니다. 2014년도에 연세로에 500m 가량 되는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는데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간 검토를 거쳐서 이번 25년도 1월 1일부터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상권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김종민 특파원이 신촌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신촌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섞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서울 문화패스 등 공공문화 이용 정책과 맞물러 방문객층이 다양해졌고요. 주말엔 가족 단위 관광객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럼 요즘 신촌의 대표적인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신촌은 단순한 대학가가 아닌 청년 문화 체험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는 거리 공연, 플리마켓, 미디어 아트 전시, 푸드트럭 축제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연중 운영되고 있어 창작가들에게는 실험의 장이,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신촌은 이제 단순 소비 상권을 넘어 문화 기반 복합 상권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컨텐츠 창업, 지역 기반 브랜드 런칭, 문화 협업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공공공간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컨텐츠 기업에겐 기회가 큽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이나 주차 문제, 상권 주말 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촌은 예전 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도심 속 청년 실험 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지속되려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소규모 창작 기반 비즈니스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상권, 신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도 신촌 거래가 몇 건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어떠한 트렌드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해 한 번 더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촌에 A급 좋은 물건 하나 있는데 조만간 계약까지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객분 중에 신촌 지역 찾으시는 고객분이 있는데 그러면 물건 정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거 알려주시고. 조용히 한번. 네, 그럼 이제 다음 편이 대학가 특집 마지막인데요. 어떤 상권으로 찾아갈지 모두 기대되시죠?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재원 팀장님께서 좀 좋아하실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팀장님. 여대 상권이에요? 그건 다음 편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촌 상권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또는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빌딩 온 라이프!